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천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3월 18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약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으로 반도체 테마주들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시황을 좀 보면 금주엔 정말 큰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CPI부터 보겠습니다. 2월 CPI가 0.4가 나오면서 1월보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년도 6월까지는 굉장히 높은 CPI를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별로 1.0, 1.2까지도 찍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어땠나요? 상반기보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올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CPI 흐름이 기저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안심할 상황이 아니죠.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역시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5를 근원이 찍었는데 항목별로 자세히 보면 근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0.4에서 0.5로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긴 주거 비용이 0.7에서 0.8로 높아졌고 교통비도 0.9에서 1.1로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좀 미쳤는데 주거 비용은 하반기로 가면 오히려 낮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 정도 수준이면 만족한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의 PC 물가지수로 보게 되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물가지수보다 지금 더 큰 이슈들은 중소은행들에 대한 문제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바이든 정부가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다행스럽죠. BTFP라고 해서 은행의 우량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액면가 평가로 1년 동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로 일단 급한 불은 껐고요. 그런데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듯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트리거가 돼서 은행권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인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유럽에서 터졌습니다. CS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이슈가 또 됐고요. 그나마 CS는 스위스가 있기 때문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긴급해서 70조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또 CS도. 그런데 정말 문제는 유로존 국가들이죠. 피그스 국가. 여기는 유로화를 쓰잖아요. 연합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긴급하게 손을 쓸 수 있느냐. 요게 또 퀘션 마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 변동성은 클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소은행 중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고 있는데 이쪽이 또 위기설이 나온 다음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의 대형은행 11곳이 긴급하게 또 나눠서 39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진 다음에 중소은행, 14위권 은행이니까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던 전문가들이 민망하게 됐죠. 그리고 더군다나 1, 2월 달에 주가가 반등했을 때 무슨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노랜딩이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귀에 박히듯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가가 좀 반등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없다라고 아주 호언하는 월가의 전문가들, 학자들까지도 나서서 또 생쇼를 했었죠. 그 얘기가 나오고 불과 얼마나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나기로 했어요. 6개월이 지나기로 했어요. 한 달 만에 이 사태가 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죠? 노랜딩은 없다라고 천지히 설명을 드렸죠. 이미 침체기에 빠지고 있는데 무슨 노랜딩이야. 소프트 랜딩 수준이면 정말 다행인 거죠. 이런 설레발 속에서 결국 이 사단이 나니까 노랜딩을 떠들던 전문가들, 학자들이 쏙 들어갔죠. 자, 미국 연준이 90일 동안 미국의 금융권에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윈도우라고 해서 2008년도에 약 1100억 달러 수준 자금 지원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노딱 사태 때는 500억 달러 수준. 그런데 이번 사태 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얼마나 이게 증가했냐? 무려 1,500억 달러입니다. 금융위기 때를 뛰어넘는 대출 지원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맡긴 예금주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겠습니까? 저렇게 대출 받아서 은행의 부실화가 막아지면 내 자산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저 은행이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 은행에서 돈을 빼고 더 큰 대형은행, 안전한 은행 쪽으로 자금이 또 이동되거나 아니면 현금화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 10년 만기 미 국채 흐름 한번 보세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하고 연준이 금리 이제 더 이상 못 올릴 거다. 피봇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3.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주 급하게 떨어졌죠. 그런데 3.4에서 계속 꼬리를 달아요. 아무래도 기술적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여기에서는 다시 채권을 파는 세력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깨지고 쭉쭉쭉 떨어지면 경기 침체라고 하는 악재가 시장에 또 작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흐름을 계속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WTI 같은 경우 최근에 기술적 저점인 70불대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60불대까지는 열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산유국들의 큰 이슈가 없는데도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일부 반영하는 거예요. 유가는 일부 그쪽으로 배팅이 들어갔다고 보시고, 그렇게 되면 악재는 경기 침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시장 세력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국채 쪽하고 금 쪽에 베팅이 들어갔습니다. 금 선물이 급등하면서 2,000달러 진입이 코앞입니다. 그리고 은행권 부실 우려를 재료로 해서 글로벌 세력들은 또 비트코인에 머니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보세요. 0.25% 금리 인상이냐 0.5% 금리 인상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이제는 금리 동결과 0.25% 인상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시장이라고 볼 수 없죠.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고민이 커지고 있을 거고요. 동결하자니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고 0.5% 올리려니 이게 또 은행권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시장은 방향성 찾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 와중에 ECB는 0.5% 빅스택 금리 인상을 시도했습니다. CS부도 유로존 은행권 리스크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더 크다. 미국보다는 지금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8%대니까요. 그래서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유로존에 어떤 리스크가 터져나올지 또 모르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은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조정권을 보이면서 우리 환율도 1,300원대에서 방향성을 모색 중인데 위로 튄다 그러면은 우리 또 끔찍하겠죠. 수급이. 아래로 좀 내려와 준다면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진정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세는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 추세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 만기일날 9,700억 때리고 그 다음날 3,200억 때리고 또 금주에 들어와서도 6,000억대 한번 때렸죠. 그 이후로 조금 수급이 소강 상태인데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이게 되면 수급은 좀 꼬이게 되겠죠, 우리. 자, 기술적 반등 시도했습니다. 양시장 다 마찬가지. 하지만 이거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 올라타겠다고 생각하면 큰 낭패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료와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에 철저한 단기적 관점의 대응만이 지금은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 원 들여서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한다. 근데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5조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도 2026년까지 6대 핵심 산업에 550조를 집중 투자한다. 물론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그렇게 투자할 거다 이런 거예요.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테마를 보였던 2차전지 로봇은 이미 있던 거고 반도체가 새롭게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지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재료가 있는 상황이니까. 또 세제 부분 혜택도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시설 투자하고 연구개발 쪽에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긍정적 소식인 거죠. 그 중에서도 금요일장 강한 모습을 보였던 PSK가 대장 노릇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공정 장비 제조업체고요. 실적점만 보시면 2022년보다 2023년이 좋아질 거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데 실적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다행인데 이익을 보면 이익 추정치는 낮아졌어요. 그래도 1,000억대 영업이익을 만드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5,000억대입니다. 그래서 시총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급만 잘 보고 매매하면 짭짤한 수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PSK의 최근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수급을 장악해서 시세를 형성한다는 거.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 PSK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는 회사죠. 자, 반도체 비중이 디스플레이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만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적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로 이 종목을 매매했다가는 큰 낭패 볼 수 있죠.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다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수급을 형성하면서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보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 세력들이 손대고 있는 SFA 반도체 보시겠습니다.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비중이 있는데 비메모리 쪽은 14% 정도밖에 비중이 안 돼서 크진 않는데 삼성전자에 좋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부각이 된 거예요. 자, 매출액이 2022년에 성장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고 올해 전망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으로 매매할 종목이 아니라는 거. 그래도 긍정적인 건 삼성전자의 동사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기술 부분 평가에서 상위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 문제는 수급이 개인 세력들이 지금 다루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세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력의 손바꿈이 좀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PSK나 원익 IPS를 노려서 매매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죠. 먼저 PSK의 차트를 보시면 자, 최근 흐름이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이 박스권의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처럼 거래량도 싫고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수급을 만든 주체는 외국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수급을 만들었어요.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그 수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앞전을 좀 돌려보시면 강력한 매물대가 또 존재하잖아요. 2만 원이 넘어가면, 자, 2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호가가 바뀝니다. 원래는 만 원대였다가 호가 바뀌는 게 바뀌었죠. 이번에 변경되면서 2만 원이 넘어가면 호가도 변하고 매물대도 강력하다. 그러면 연속적인 대량 수급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방에 여기를 장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재료가 계속 나와야 되고 수급이 연속 형성되지 않으면 눌림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눌림목 나올 때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없이 눌림목 나오면 매매 전략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원익 IPS의 차트를 보시면 금일장 거래량이 실리면서 갭상승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수급을 형성했던 세력은 외국인들이 역시 형성하고 있죠.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수급을 형성하고 이틀 연속은 땅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에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되면 눌림목 나올 때마다 기회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앞전에 다 물려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한 방에 치고 갈 수 없잖아요. 이제 241 이평선을 벗어나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물 충돌 구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수급 보고 역시 매매해야 되겠죠. 외국인 기관 수급 보고요.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으로 2023년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총입니다. SFA 반도체 이틀 연속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급등이 나왔는데 긴 꼬리를 달았습니다. 5,000원의 상징적 가격대가 있죠. 그리고 240평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장악하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수급 부담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이렇게 급락맞았던 매물대 그 위에 더 강한 매물대 이런 매물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계속 수급이 장악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굉장히 클 거고요. 또 개인들이 다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기관하고 수급 역전이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되고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 될 수 있어서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 종목의 흐름을 추적을 하시고 매매는 PSK와 원익 IPS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장세가 연출되고 있지만 어쨌든 세력들은 먹거리를 찾아서 2차 전지에서 로봇 또 AI 이렇게 순환하면서 수급을 만들고 시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발 호재를 빌미로 반도체 관련들의 수급이 또 형성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처럼 강한 테마가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단기적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세요. 오늘자 한 줄 요약. 결국 드러난 노랜딩의 허상.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진이었습니다.